안녕하세요. 회계 입문자를 위한 회계 기초 강의. 오늘 제5강 손익계산서 개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계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죠. 자, 계정이란 장부에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는 단위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크게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 두 가지가 있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무상태표 계정의 계정 그리고 거기에 속하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손익계산서 계정에 대해서 배운다. 자, 손익계산서 계정에는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산출하는 것이지 별도로 폴더로 관리하는 그런 계정이 아니다 하는 거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정, 폴더 안에 구체적인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파일들. 자, 계정에 구체적인 이름이 붙어 있는 거, 그것을 우리가 계정 과목이라고 한다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손익계산서 계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익 계정에서 관리하는 계정 과목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3강에서 수익에 대해서 배울 때, 수익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했느냐? 자, 수익에는 영업 수익이 있고 영업 외 수익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이미 3강에서 배웠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수익의 원천별 분류라고 하는데, 왜 원천별 분류라고 하느냐? 자, 영업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영업 수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매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 영업 수익을 우리가 매출이라고 했다. 자, 주된 영업 활동이란 말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런 영업 수익은 계속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판매 수익. 자, 이것을 우리가 영업 수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매출이라고 했다. 매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영업 외 수익은 이러한 영업 수익 이외의 수익은 다 영업 외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영업 활동이란 말이 나왔죠. 영업 활동은 회사가 하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그 판매와 관련된 활동. 자, 우리가 제1강에서 기업의 경영 활동을 하면서 배웠죠. 영업 활동. 자, 그러면 영업 활동 말고 다른 경영 활동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투자 활동이 있었고 그리고 재무 활동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 영업 활동을 제외한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에서 어떤 수익이 발생했을 때, 자, 그럴 때 그 수익을 우리가 영업 외 수익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 수익, 매출 외의 모든 수익이다. 자, 이렇게 이것은 영업 외 수익이라고 한다. 자, 먼저 영업 수익과 영업 외 수익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영업 수익은 영업 활동을 하던 중에 제품이나 상품,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것이다. 판매 수익이다. 자, 이것이 영업 수익이라고 했죠. 자, 이 영업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은 쓰지 않고요. 자, 계정 과목 명칭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봤죠.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 명칭을 씁니다. 계정 과목을 씁니다. 자, 이 매출이라는 것이 바로 영업 수익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영업 외 수익에는 어떤 계정 과목이 있을까? 자, 이와 같은 계정 과목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자 수익.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에 돈을 빌려줬어요. 자, 그러면 돈을 빌려주면 돈을 빌려준 그 대가로 이자를 받겠죠. 그죠? 자, 그것이 바로 이자 수익입니다. 그죠? 이자 수익입니다. 자, 회사가 다른 회사에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결국은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유 자금을 가지고 결국은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업 활동이 아니죠. 그것은. 자, 그래서 이자 수익은 투자 활동 때문에 결국은 발생한 수익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품이나 상품 외의 각종 자산의 처분 이익.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이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를 하면,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하면 그게 바로 뭡니까? 네, 매출이죠. 매출. 영업수익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품이나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들, 예를 들면 자, 우리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쓰고 있던 자동차 한 5년 썼는데, 자, 이걸 이제 처분하고 다른 차로 사야 되겠어. 그러면 그 자동차를 처분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 회사가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자, 건물 한 10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 건물을 팔고, 자, 다른 건물로 우리 회사가 이전해야 되겠어. 뭐 그랬을 때 그 건물을 파는 거. 자, 그게 다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회사가 주로 하는 영업 활동이 아니죠. 그죠? 자, 그런 영업 활동이 아닌 과정에서 어떤 자산을 팔았을 때 처분 이익이 났다면, 자, 그것은 곧 이제 영업 활동이 아니었으니까 영업 외 수익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임대료 이런 게 있죠. 자, 우리 회사가 임대업을 주된 영업 활동으로 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그럴 때도 임대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 원래 임대업이 아닌데 조그마한 공간이 좀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서, 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다른 일반 개인이나 회사에 임대를 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도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죠. 자, 임대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임대료 수익도 이제 이 주된 영업 활동에서 나오는 수익이 아니었으니까 영업 외 수익에 속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이자 수익, 각종 자산의 처분 이익, 임대료와 같은 이런 수익들은 영업 활동이 아닌 과정에서 나온 수익이니까, 자, 영업 외 수익에 속하는 계정 과목 명칭들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서울은 전자제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000X1년에 전자제품 100개를 단위당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자, 100개라고 하는 것은 판매 수량이죠. 단위당 10만 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이것은 판매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이 회사의 매출액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 알아두시고, 그럼 이 계정 과목에 금액은 얼마가 기록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판매 단가 10만 원에 판매 수량 100개 하면 금액은 1000만 원이죠. 자, 여기서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 서울은 전자제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자, 주된 영업 활동이 뭡니까?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거, 이게 주된 영업 활동이에요. 자, 그런데 주식회사 부산에 1000만 원을 빌려주고 2000X1년 12월 31일에 원금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연 5%로 약정했다. 자, 주식회사 서울은 전자제품 판매업이지 대부업이 아닙니다. 그죠? 대부업이 아닌데 돈을 빌려줬다 이 말입니다. 영업활동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얼마 받을까? 자, 계산해 보면 2000X1년에 자, 1000만 원에 5%니까 자, 금액은 50만 원이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2000X1년의 이자 수익입니다. 자, 이자 수익이라는 자, 계정 과목, 그리고 이 이자 수익 계정 과목의 금액은 50만 원이 기록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주식회사 서울은 전자제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000X1년에 소유하고 있던 1억 원의 토지를 1억 5천에 처분하였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제1강에서 배웠죠. 자,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거 또는 매입해서 사용하다가 자, 그것을 또 이제 처분하는 거. 자, 그걸 우리가 경영 활동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투자 활동,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영업 활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1억 원의 토지를 1억 5천에 처분했으니까 결국은 내 호주머니에 순수하게 남는 것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5천만 원이죠.
자, 1억 5천이라는 돈을 받았지만 자, 1억 원이라는 토지가 나갔기 때문에 내가 순수하게 번 돈은 자, 5천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자, 순수하게 번 돈이에요. 자, 이것은 조심하셔야 될 거 처분 수익이 아니고요. 처분 수익이 아니고 처분 이익입니다. 처분 이익. 그러니까 순수하게 남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분 이익이다. 수익이 아니다. 처분 이익을 영업 외 수익에 들어가는 겁니다. 처분 이익이. 자, 이 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 서울은 전자제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자, 건물 중에 일부를 7월 1일 날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고 월 5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자, 주식회사 서울은 주된 영업 활동이 전자제품 판매업이에요. 자, 부동산 임대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임대한 것은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를 받았다. 자, 그럼 임대료 얼마 받았을까? 자, 2000X1년의 임대료는 월 50만 원을 받았고 6개월 동안 받죠. 그래서 2000X1년도에는 300만 원만큼의 수익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자, 임대료라는 계정 과목, 그죠? 금액은 300만 원. 그리고 이 임대료는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 외 수익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다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수익 계정에 속하는 계정 과목을 봤고요. 자, 이제는 자, 비용 계정에 속하는 비용 계정에서 관리하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수익과 마찬가지로 자, 비용도 자, 원천별로 분류하면 자, 영업 비용과 영업 외 비용으로 나뉜다 하는 거 자, 이미 우리는 자, 배웠습니다. 영업 비용, 영업 외 비용. 자, 영업 비용은 자,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업 활동은 회사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이에요. 따라서 영업 비용도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영업 비용의 성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업 비용 말고 영업 외 비용은 무엇이냐? 자, 주된 영업 활동 제외한 나머지 비용들. 자, 이것을 우리가 영업 외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 이렇게 기업의 경영 활동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은 영업 비용. 그리고 영업 활동이 아닌 투자나 재무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은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영업 외 비용이 되는 것이다. 자, 이와 같은 이 영업 비용, 영업 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을 성격별로 봐서 원천별로 봐서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것이지 이것은 구체적인 계정 과목은 아니에요. 자, 계정 과목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뒤에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영업 비용에 속하는 구체적인 계정 과목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배웁니다. 자, 먼저 자, 상품이나 제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자, 그 첫 번째로 자, 매출 원가가 있습니다.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는 아주 중요한 계정 과목이에요. 영업 비용 성격의 중요한 계정 과목이다.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원가를 우리가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자, 이건 좀 이따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볼 겁니다. 자, 이 매출 원가는 아주 영업 비용 중에 중요한 영업 비용이에요. 매출 원가. 일단 먼저 알아두시고, 자, 계정 과목. 자, 그 다음에 영업 비용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매출 원가인데, 자, 그 매출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영업 비용을 우리가 자,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 자,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겁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고 줄여서 보통 판관비 이렇게 많이 불러요. 판매비와 관리비. 자, 이것은 매출원가 외에 이제 영업 비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이 판관비라고 하는 것은 계정 과목은 아닙니다. 자, 계정 과목은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거 안에 구체적인 이제 계정 과목들이 이제 나오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계정 과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우리가 영업 비용에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가 판관비가 있다 이렇게 배웠는데 먼저 매출원가를 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예시를 한번 봅시다. 주식회사 서울은 전자제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판매업이 주요 영업 활동이에요. 자, X1년에 전자제품 10개를 단위당 5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자, 살 때 한 개당 5만 원씩 주고 10개를 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고에 10개가 쌓여 있겠죠. 자, 그러다가 그 중에 7개를 판매했습니다. 판매할 때 판매 단가가 한 개당 10만 원이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먼저 매출이라는 것, 매출 수익, 영업 수익이죠. 자, 매출을 계산해 봅시다. 이건 이미 이제 앞에서 배웠습니다. 판매 단가 한 개당 10만 원. 그리고 판매 수량은 자, 7개죠. 자, 그래서 매출은 70만 원이에요. 매출은 7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될 것이냐? 자, 매출 원가는 자, 이렇게 계산됩니다. 팔기는 한 개당 10만 원에 팔았지만 자, 원가 얼마짜리를 10만 원에 팔았어요. 그렇죠. 5만 원짜리, 원가 5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판 거죠. 내가 살 때는 5만 원 주고 사온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원가라고 하는 거죠. 자, 살 때 5만 원 주고 산 것이다. 이게 원가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몇 개를 팔았냐? 7개를 팔았죠. 자, 그러면 결국은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된다? 35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판매한 상품의 원가, 판매한 상품은 7개, 원가는 한 개당 5만 원. 자, 그래서 매출 원가는 35만 원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5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팔았다. 한 개를 보면 그리고 7개 기준으로는 35만 원이 원가인데 팔기는 70만 원 받고 팔았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매출과 매출 원가는 자, 매출은 이제 영업 수익이고요. 이거는 영업 활동에서 수익 돈 번 거고 매출 원가는 영업 활동에서 돈 나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영업 비용입니다. 비용. 자,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을까? 이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매출이라는 수익에서 매출 원가라는 비용을 뺐을 때 그때의 이익을 우리가 매출 총이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매출 총이익은 구체적인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그냥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구한 이익의 명칭이지 계정 과목은 아닙니다. 계정 과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결국은 35만 원 벌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자, 매출 원가를 제외한 영업 비용을 우리가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라고 하는데 자, 그럼 그 판관비에 속하는 계정 과목에는 뭐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계정 과목 명칭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구체적인 계정 과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영업 비용 즉 판매비와 관리비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과정에서 이런 비용들이 나왔을까? 그렇죠. 판매를 하거나 또는 관리를 하는 과정. 그죠? 자, 영업 활동에서 이제 이런 영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비용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매출 원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영업 활동의 과정에서 사람을 고용했다. 그럼 당연히 급여를 주고 임금을 줘야 되겠죠. 자, 급여, 임금, 잡급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죠? 자, 주로 이제 뭐 급여는 뭐 사무직, 임금은 뭐 생산직, 이제 일용직은 이제 잡급 이렇게 이제 분류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공통적으로는 인건비 성격이다. 자, 그다음에 지급 수수료.
자, 이것은 우리가 영업 활동, 특히 이제 판매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수료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지급 수수료라는 개정 과목을 쓴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판매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있습니까? 네, 그렇죠. 자, 카드 매출을 했을 때 카드 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가 나오죠. 대표적인 자, 판매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급 수수료입니다. 자, 그다음에 임차료. 자, 우리 회사가 점포가 필요해서 영업 활동을 하려니까 점포가 필요해. 자, 그럼 그 점포를 우리가 임차해서 쓰고 있어. 그럼 당연히 임차료를 줘야죠. 그럼 그 임차료도 당연히 판관비에 속하는 개정 과목으로서 자, 비용, 영업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자, 우리 회사가 지금 영업 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또는 자동차가 있는데 당연히 화재 보험, 자동차 보험 이런 거 가입하고 당연히 보험료 내야죠. 당연히 영업 활동 과정에서 이런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보험료. 자, 그다음에 각종 이제 소모품이나 여러 가지 자산을 썼을 때 감가상각비. 자, 소모품비나 감가상각비는 좀 이따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비용들이 구체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개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주식회사 서울은 전자제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된 영업 활동은 전자제품 판매업. 2000X1년에 전자제품을 자,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영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비용이 나갔다 이 말입니다. 자, 급여로 2만 원, 잡급으로 15,000원, 지급 수수료로 15,000원, 임차료로 3만 원, 보험료 2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자, 이거 각각이 이제 하나의 개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개정 과목.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개정 과목들을 모아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 전체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로는 얼마가 발생했을까? 자, 이걸 다 합치면 판매비와 관리비로 우리는 10만 원이 발생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자, 주식회사 서울은 전자제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2001년에 X1년에 10개를 한 개당 5만 원에 매입하였고, 자, 앞에서 이거 봤죠? 자, 7개를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앞에 나온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총 10만 원 발생했다. 자, 이게 이제 추가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먼저 매출을 구할 수 있죠. 자, 판매 단가가 10만 원이었고 판매 수량이 7개니까 매출 금액은 70만 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매출이라는 자, 영업 수익 개정 과목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배웠습니다. 근데 금액은 70만 원이다. 자, 우리가 또 배운 거 매출 원가라는 또 개정 과목 배웠죠. 매출 원가는 자, 한 개당 원가는 5만 원짜리였어요, 원래. 그리고 판매 수량은 7개. 그러니까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된다? 35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 매출과 매출 원가는 서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것이죠. 자, 10만 원의 판매 단가, 5만 원의 원가 대응되죠. 자, 7개 팔았다. 서로 이렇게 대응됩니다. 그래서 매출 수익은 70만 원이었고 매출 원가 비용은 35만 원이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대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매출 원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판관비 얼마 나왔죠? 판매비와 관리비 10만 원 나왔죠. 자, 이까지 하면 자, 우리가 아까 이 매출의 성격이 뭐였습니까? 개정 과목은 매출이지만 성격은 영업 수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영업 수익이다. 그죠? 자, 그리고 매출 원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인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비용이다 그랬죠. 매출 원가, 판매한 상품의 원가.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업 비용이에요.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도 영업 비용인데 영업 비용 중에 매출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영업 비용을 다 합해서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는 다 성격이 뭐다? 자,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이다. 그래서 영업 비용이죠. 영업 비용이죠. 자, 그럼 결국은 영업에서 돈 번 거 70만 원.
영업에서 돈 나간 거 35만 원과 10만 원 합하면 얼마예요? 45만 원 돈이 나갔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빼면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업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영업이익. 자, 그래서 영업이익은 25만 원이 나왔다 이겁니다. 영업이익은. 자,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구하는 것이다. 매출이라는 수익에서 매출원가라는 비용을 빼고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비용도 빼니까 영업이익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즉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빼니까 영업이익이 나오더라. 자, 이렇게 우리가 영업이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업이익이나 판매비와 관리비는 계정 과목이 아닙니다. 계정 과목이 아니다. 자, 여기서 계정 과목은 매출이나 매출원가는 구체적인 계정 과목이고요. 자, 이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소모품비 그리고 감가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이 나왔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부산은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자, 이번에는 자, 주된 영업 활동이 이제 의류 판매업이에요. 자, 이 의류 판매업을 하는데 사무실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사무실 운영에 여러 가지 소모품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모품을 10개를 한 개당 10,000원씩 주고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놔두고 쓰기 위해서. 사무실 운영에 쓰기 위해서. 자, 그런데 1년 동안 6개를 그중에 6개를 사용을 했답니다. 자, 소모품은 단기간 내에 사용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소모되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6개를 사용했답니다. 그러면 창고에는 이제 몇 개 남아 있을까? 그렇죠. 4개만 남아 있을 겁니다. 4개만. 자, 이 경우에 자, 2000X1년 1월 1일 날 자, 소모품을 샀죠. 매입을 했죠. 자, 한 개당 10,000원 주고 매입했습니다. 10개를 매입했는데 금액은 10만 원어치를 소모품을 매입을 했어요. 자,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산 계정에 들어가는 자, 구체적인 계정 과목입니다. 소모품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소모품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고 사용을 하죠. 소모품을 사용을 합니다. 소모품을 사용하면 그 소모품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없어지는 소모품이 얼마냐? 6개가 사용돼서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한 개에 10,000원짜리였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 얼마만큼의 소모품이 사용되어서 없어졌죠? 6만 원만큼이 사용되어서 없어졌죠. 자, 사용해서 없어진 소모품. 자, 이것을 우리가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요. 자, 이 소모품비도 역시 구체적인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소모품비라는 계정 과목. 그리고 소모품이라는 계정 과목. 소모품은 자산 계정 과목이고 소모품비는 비용 계정 과목이죠. 자, 이렇게 6개가 사용돼서 소모품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2000X1년 12월 말이 되면 이제 소모품이 얼마만큼 남아 있을까? 그렇죠. 이제 4만 원만큼의 소모품만 남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소모품과 소모품비의 관계 보셨고요.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비가 나옵니다. 감가상각비. 자, 이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제10강에 가서 구체적으로 배우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10강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부산은 자,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자, 사무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복사기, 비품을 3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자, 의류 판매업을 하는데 사무실이 필요하고 그 사무실에서는 또 복사기가 필요하죠. 그죠? 자, 이 복사기는 회사의 영업 활동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비품, 복사기는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3년이 지나면 잔존 가치가 30만 원이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3년이라고 하는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 3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우리가 자, 내용 연수라고 합니다. 내용 연수. 내용 연수. 자, 조금 어려운 말인데 자, 10강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니까 그때 또 공부하시기로 하고요. 자, 이런 게 있다. 자, 내용 연수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3년이 지났을 때, 즉 내용 연수가 다 지났을 때 그때 내가 얼마 받고 또 팔 수 있을까? 자, 그것이 바로 잔존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 연수가 다 지났을 때 내가 얼마 받고 판매할 수가 있을까? 잔존 가치. 자, 그런데 내용 연수도 마찬가지고요. 이 잔존 가치도 마찬가지고. 자, 이건 다 미래의 일이에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실제 내용 연수가 얼마일지, 잔존 가치가 얼마일지는 실제 알 수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내용 연수나 잔존 가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 그죠? 추정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한다. 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복사기와 같은 비품은 아주 장기간 사용하는데 소모품처럼 쓰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주 장기간 동안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장기간 동안 사용을 하면서 서서히 사용될 텐데,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것이냐? 자, 그것이 바로 감가상각비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2000X1년 1월 1일 날, 자, 복사기 비품 300만 원 주고 매입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자, 1년 동안 열심히 이 복사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얼마만큼의 비품을 사용했냐 하는 것을 측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 측정을 하는 것은 금액으로 환산해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감가상각 방법의 정액법이라고 했죠. 자, 정액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 연수 3년 동안에 똑같은 금액만큼 사용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말 그대로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처음에 살 때 300만 원인데, 그죠? 처음에 살 때 300만 원이었어요. 300만 원. 자,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얼마짜리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잔존 가치가 30만 원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 3년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270만 원만큼의 비품이 복사기가 사용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3년 동안 사용하니까 1년 동안 똑같은 금액 얼마만큼이 사용되는 것이다? 그렇죠. 90만 원이 사용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이 방법이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정액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세한 것은 또 10강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기가 사용이 됐으면 2000X1년 말이 되면 이제 비품이 얼마가 되어 있을까? 그렇죠. 원래 300만 원인데 90만 원만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210만 원이 되어 있겠죠. 자, 2000X2년에는 자, 210만 원인데 또 감가상각비 90만 원. 그러니까 이제 120만 원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내역연수 다 끝났을 때 말이 되면 이제 90만 원 또 사용을 했으니까 이제 뭐만 남을까? 그렇죠. 내역연수가 다 끝났을 때는 이제 잔존 가치 30만 원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하는 자산은 내용 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통해서 그 사용분을 추정해서 계산하는 것이다. 그것이 감가상각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비용 계정에서 관리하는 계정 과목으로 이제 이자 비용하고 각종 자산의 처분 손실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주식회사 서울은
전자제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신한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사업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것은 재무활동이죠. 재무활동. 자, 1년 후에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 이자율은 5%로 약정했어요. 자, 재무활동을 했습니다. 사업자금을 조달했다. 자, 그것 때문에 나는 이자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이자를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계정 과목으로는 자,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 자, 이것은 재무활동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인 거예요.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면 1,000만 원인데 5%니까 이자 비용 2000X1년도의 이자 비용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주식회사 서울은 전자제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00X1년도에 소유하고 있던 1억 원의 토지를 9천만 원에 처분하였다. 자, 아까 앞에 처분 이익 봤었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 토지의 처분 손실은 자, 원래 1억 원의 토지였는데 돈을 받기로는 9천만 원밖에 못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1,000만 원만큼 손해를 봤죠. 자, 처분 손실이 된 겁니다. 자, 처분 이익, 처분 손실 앞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면 자, 이렇습니다. 자, 50원짜리 원가인데 100원에 상품을 판매했다 라고 하면 자, 우리가 어떻게 기록하냐? 자, 매출로 100원 이렇게 기록하고요. 그리고 매출 원가로 50원 비용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매출 총이익이 50원 이렇게 기록한다. 이거는 상품이나 제품, 회사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죠. 자, 그럴 때는 자, 수익은 수익대로, 자, 비용은 비용대로, 수익은 수익대로, 원가, 비용은 비용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기록을 해요. 자, 이것은 회사의 영업활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토지를 처분한다, 그리고 뭐 건물을 처분한다,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처분한다 하는 것은 회사의 영업활동이 아니에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영업활동이 아닙니다. 자, 그럴 때는 이제 만약에 자, 토지 50원짜리인데 100원에 토지를 팔았다라고 하면 100원에 판 거는 영업의 수익에 50원짜리를 팔았으니까 요거는 영업의 비용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순액으로 100원을 벌었는데 50원짜리 토지를 팔았으니까 그러면 내 호주머니에 순수하게 남은 건 얼마다? 50원이다. 50원의 이익을 봤다. 이 50원의 이익, 순수하게 내 호주머니에 남은 이익을 요걸 우리가 처분 이익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영업 외 수익 항목에 우리가 수익 항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주된 영업 활동에서 하고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닐 때 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 하는 거. 자,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어렵겠지만 조금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면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참고로 자,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임차료와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임대를 했을 때 그때 내 대가로 받는 것을 임대료라고 하고요. 자, 그때 우리가 보증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장기 임대를 할 때 임대보증금이죠. 자, 이 임대보증금은 자, 어떤 성격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임대료를 한번 봅시다. 자, 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면 임대료를 받는 거 그 자체가 영업 수익이죠. 자, 그래서 그 자체가 매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 외의 업종이라면 자, 이 임대료는 대부분 다 이제 영업 외 수익에 속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의 성격은 뭐냐? 자, 임대보증금은 내가 임대를 하면서 받아두었다가 임대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돈이에요. 자, 그래서 임대보증금은 부채입니다. 부채입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이 임대보증금은 장기간의 임대를 할 때 받아놓는 경우가 많으니까 먼 미래에 내가 줘야 될 돈인 거죠. 자, 그래서 앞에 이제 비유동 부채다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임차료를 한번 봅시다. 내가 임차를 했으면 임차료를 줘야죠. 자, 이때 영업 활동을 위해서 회사의 영업 활동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빌렸다. 뭐 건물을 빌리거나 뭐 이런 뭐 자동차를 빌리거나 뭐 그런 임차를 했다면 그때 임차료는 당연히 영업 활동 중에 임차료가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영업 비용이죠. 그죠? 근데 그 영업 비용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매출 원가도 있고 판관비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자, 이 임차료가 매출 원가가 될 수도 있고요. 판관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 영업 활동 중에 임차료가 발생했기 때문에 영업 비용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죠? 그다음에 만약에 영업 활동이 아닌 활동을 위해서 뭔가를 빌려서 임차료가 나간다면 그럼 당연히 그것은 영업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조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임대보증금하고는 반대죠. 임차보증금은 내가 임차를 할 때 줬다가 임차 기간이 끝나면 그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돈이에요. 따라서 임차보증금은 자산입니다. 자산. 그리고 자, 먼 미래에 내가 주로 받을 자산이기 때문에 자, 비유동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뭐 임대료, 임차료라고 하는 이런 개정 과목은 우리가 이미 한번 이야기했고요. 자, 그다음에 새롭게 자, 임대보증금 그리고 임차보증금이라는 개정 과목도 우리가 오늘 추가적으로 좀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오늘 배운 수익과 비용 개정에 속하는 구체적인 개정 과목들 명칭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개정 과목 명칭들은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잡아놓고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